네, 안녕하세요. 온토리TV의 아나라 강사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혼자여도 씩씩하게 마무리까지 완벽한 성공하는 PT를 만들어 봐야겠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기회를 잡았다면 말 그대로 오늘은 성공 마무리 정점을 찍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바로 표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마 전달법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다른 강사님들을 통해서나 다른 유튜브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대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어떠한 전달 표현 방법이 중요할까에 대해서 고민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사실 프레젠테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물론 말, 보이스, 내용 다 중요하지만 비언어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주와 다르게 조금 옷을 캐주얼한 옷으로 입고 왔죠. 느낌이 달라졌죠. 이런 사실 이미지 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지금 짓는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말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비언어의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비언어를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는 청중의 반응을 여러분이 살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청중은 답이 없잖아요, 선생님. 프레젠테이션 혼자 하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때 그렇지 않습니다. 청중은 끝없이 여러분들한테 눈을 통해서 손짓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청중이 이런 턱을 개고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는 액션을 했다면 사실 이 액션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고민해 보실 거잖아요. 어떤 느낌인 것 같으세요? 이렇게. 보통은 사실 이걸 부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긍정의 의미를 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다가 끄덕끄덕이 섞인다든지 아니면 이 손이 얼굴 위로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 턱만 갠 자세는 고민을 깊게 하는 거지 그게 부정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거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청중의 비언어 되게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프레젠터의 비언어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청중들은 여러분들이 동작하는 것만으로도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걸고 있구나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럼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프리젠터가 할 수 있는 제스처 뭐가 있는지 일단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바로 이 손짓이에요. 손은 사실 두 개죠. 이 두 개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저희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처음에 방송할 때는 걸어갈 때 같은 발 같은 팔이 나갔었어요. 지금도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근데 이 손만 사실 관리 잘 해주셔도 와, 저 사람 진짜네 라는 느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 제스처를 하실 때는 사실 손등보다는 손바닥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넘기는 포인터가 있죠. 이 포인터는 양손으로 지그시 잡고 하시지 않고 한 손으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긴장되는 마음에 이렇게 들고 하시는데 그냥 살짝 옆에 가볍게 내려두시고 한 손을 활용해서 화면을 이렇게 짚어주신다든지 아니면 청중에게 이렇게 손짓과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손짓에는 사실 유의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바로 구역이에요. 저희 왜 어릴 때 노래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텔레비전 이거 기억나시죠? 네. 네. 프레젠테이션에 사실 손짓도 요 안에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앉아 있어서 그런데 배꼽부터 코 아래 정도까지가 정확해요. 예를 들어 제가 질문 있으세요? 는 괜찮죠. 질문 있으세요? 이렇게만 해도 화면상으로도 되게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래서 꼭 코 아래에서 배꼽 아래 정도에 해당하는 프레젠테이션 손짓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스티브 잡스와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보시더라도 손을 진짜 많이 쓰시지만 위아래로는 과하게 넘어가지 않아요.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가끔은 손짓을 크게 옆으로는 쓰세요. 이것도 완전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강조를 위해서 차근차근 나아가시는 정도면 네, 괜찮습니다. 두 번째, 바로 시선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의 눈을 보고 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데 시선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우리 왜 눈을 보면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청중들에게 시선을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한 곳만 바라보시기는 민망하죠. 이렇게 제가 뚫어져라 보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골고루 시선을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시선을 주실 때는 눈만 바라보면 굉장히 서로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허리까지 하나로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돌리시고 돌아왔다가 이렇게 돌리시고 가시는 게 가장 자연스럽게 보이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실 활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동선입니다.
동선을 이동하시려고 하면 사실 긴장돼서 발이 잘 안 떨어지실 거예요. 한쪽에 꼭 고목나무의 매미 마냥 붙어서 계속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시죠. 사실은 이야기가 전환되거나 주제가 바뀔 때는 걸음을 옮기셔서 저쪽 끝에 가셨다가 이쪽 끝으로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걸음을 옮기실 때는 절대 등이나 내 측면이 보이기보다는 앞면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 사극에서 많이 보시죠. 내시들이 이렇게 걸어 나가듯이 살짝 앞면을 보시면서 걸음을 옮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상황이나 현장에 미리 가서 보시는 게 내가 몇 걸음 정도 옮기는 게 좋겠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동선이나 제스처는 이 정도로면 사실 어느 정도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면 감정이나 이야기의 내용에 따라서 사실 말의 억양을 살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저기 우리 수경 선생님이 예쁘시네요 라는 문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죠 박수를 받는 문장. 네. 수경 선생님이 예쁘시네요 라고 할 때 제가 어떤 억양을 쓰는지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달라져요. 첫 번째, 올라가는 억양입니다. 수경 선생님이 예쁘시네요. 느낌이 굉장히 그죠? 뭐야 말을 말던지란 느낌이 들죠?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 두 번째, 그냥 저희가 평소 쓰는 말투로 포물선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경 선생님이 예쁘시네요. 그냥 뭐 상황을 중개하거나 무난한 말투를 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아래로 심하게 내려가는 억양을 해볼게요. 수경 선생님이 예쁘시네요. 우환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말투만으로도 사실 감정 기복이 심한 친구인가 싶을 정도로 느낌이 달라지시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셨을 때 좋은 억양은 두 번째, 포물선을 활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의 억양을 사실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다양한 감정을 담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스처와 감정, 전달력까지 모두 갖추시면 저희가 벌써 마지막 시간이죠. 3단계 프레젠테이션 저만의 성공 비법 모두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프레젠테이션 수업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레젠테이션 수업을 진행했던 아나라 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